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몸을 기댔습니다. 출산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아직 몸 곳곳이 쑤시고 아팠죠. 무릎 위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신경을 긁어댔거든요. 아니, 국도 제대로 못 끓이나. 이것 봐. 간도 안 맞았어. 며느리를 향한 말은 아니었지만 민주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거들고 있었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면 좋으련만 민주는 일부러 친정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할 순 없어. 민주는 속으로 되뇌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전 민주는 남편 상훈에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의 딸이라고만 소개했죠. 사실 민주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배경이 자신을 규정짓는 게 싫었습니다. 의사 집안 딸이라는 꼬리표, 그 무게가 늘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어. 내 자체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상우는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민주를 대하는 태도가 다정했고 무엇보다 민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상우는 민주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우리 둘이서 천천히 행복하게 살자.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지만 시댁에 들어온 뒤 민주가 본 상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님 앞에만 서면 상우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주가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부당한 말을 들어도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상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참아. 엄마가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시어머니 명자는 민주를 대할 때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민주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넌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니? 명자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표정과 말투에서 그런 뜻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주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 마음속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사 집 딸이라고 밝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지.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상훈 가족을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민주 직업을 물었습니다. 민주 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쉬고 있고요. 민주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민주는 간호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환자 곁에서 직접 돌보는 일이 더 의미 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그래요. 뭐, 괜찮은 직업이긴 하죠. 그 말투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집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따다로운 곳이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시댁 분위기에
익숙해지려 애썼습니다. 명절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명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차갑고 냉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상우는 무척 기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집안을 이어왔어.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훈 역시 어머니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아들이면 좋겠다. 민주는 그 순간 묘한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그렇게 중요한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하지만 민주는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성별을 확인했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민주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잘했어. 하지만 그 미소는 민주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것이었죠. 민주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출산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상우는 곁에서 민주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출산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이 정말 내 아이가 태어났구나. 상훈도 눈물을 글썽이며 민주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생했어. 민주야.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퇴원날 민주는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상훈이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는 민주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턴 좀 나아지겠지. 아이도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시댁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주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현관에 서서 민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들어와. 명자는 짧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꼭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건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앉자. 명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우는 옆에 서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했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주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민주를 잠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 착각하지 마라. 민주는 명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명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우리 집대를 이어줄 대리모일 뿐이다. 순간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리모라고? 명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해. 그냥 아들 낳았으면 됐어. 그거면 충분하다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상훈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저 아이를 낳아준 사람일 뿐이라는 걸. 민주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감내해야 하지? 내가 누구인지 그들은 모른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분노의 불씨가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첫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두세 시간마다 깨어 젖을 찾았고, 민주는 그때마다 아이를 안고 조용히 수유를 했습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가 자고 있다는 생각에 민주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쉬, 아가야, 조용히 해야 해. 민주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민주 품에 안겨 젖을 빨며 천천히 잠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리모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인데 왜 대리모 취급을 받아야 하지? 새벽녘, 민주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야, 일어났어? 시어머니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출산 후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쑤셨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나갑니다. 민주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명자는 팔짱을 낀 채 민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 안 해? 시아버지가 일찍 드셔야 한다고 했어. 아, 네. 지금 바로 할게요. 민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민주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차리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허리는 계속 아팠지만 민주는 참았습니다. 산후조리는 언제 하는 거야?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산모들은 출산 후 몇 주간 푹 쉬며 몸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민주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주가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묵묵히 식사를 했고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명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간이 하나도 안 맞았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할게요. 에이, 됐어. 이미 다 차려놨는데. 그냥 먹어야지. 명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는 식탁 한쪽에 앉아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상처가 더 쑤셨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커피 한 잔만.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민주야, 수진이 커피 좀 타줘. 민주는 묵묵히 커피를 타서 신우이에게 건넸습니다. 신우이 수진은 스마트폰을 보며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언니, 요즘에는 잘 자? 수진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밤에 자주 깨긴 하지만 괜찮아. 아이고, 힘들겠네.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 노릇이 그런 거지. 수진의 말투에는 동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열리며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주야, 아이 좀 이리 줘봐. 명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명자 뒤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에는 명자의 친구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랑스럽게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봐봐, 우리 손자야. 잘생겼지? 친구들이 아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이쁘네. 축하해. 애 엄마는 누구야? 명자가 민주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기 있는 애가 며느리야. 뭐, 그냥 그래. 명자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마치 민주가 대수롭지 않은 존재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친구들은 민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민주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인가? 아이만 중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저녁 무렵 상훈이 퇴근했습니다. 민주는 반가운 마음에 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좀 힘들었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상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민주를 봤습니다. 민주야, 나도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나중에 하자니까. 상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랐던 결혼 생활인가? 이게 내가 꿈꿨던 가정인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다시 아이를 돌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고 민주는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지쳐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주는 또다시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데 명자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민주야, 너 요즘 애 젖잘 나와? 네,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 근데 애가 자꾸 우는 거 보니까 배고픈 것 같던데. 젖이 부족한 거 아냐?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모유 수유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분유 좀 먹여봐. 애가 계속 우는데 어떻게 해? 명자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이 또다시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나 출근해야 하는데 다리미질 좀 해줄 수 있어? 민주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옷을 다려주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정부인가? 아니면 며느리인가? 오후, 민주는 아이를 재우고 잠시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민주야, 너 친정은 어디야?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이요. 어머님, 서울 어디? 강남 쪽이요. 강남. 집은 뭐 하시는데?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세요. 무슨 일?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뭐 하신다고? 그냥 사업하세요.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업 뭐? 별거 아니겠지. 너 보니까 알겠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들에게 내 배경을 밝혀야 하지? 그들은 나를 이미 무시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자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정말 잘생겼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 받았어. 아들 낳아줘서 고맙네. 그 말은 민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말에서 아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아준 것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일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주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튼 데다 거칠어졌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우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창우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창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원래 그래. 며느리한테 좀 까다로우신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를 대리모 취급하시잖아. 그건 너무 하잖아. 창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랬어? 첫날 말씀하셨잖아. 내가 이 집의 대를 이어줄 대리모라고. 창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정말 힘들어.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창우는 당황하며 민주를 진정시켰습니다. 쉬. 조용히 해. 부모님 다 들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난 지금 너무 힘들다고. 민주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창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야, 제발 참아줘. 우리 가정 지키려면 내가 좀 참아야 해. 민주는 상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상훈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상훈은 부모님의 편이라는 걸. 나는 이 집안에서 혼자구나. 민주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상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내 아이와 나 자신을 지켜야 해. 민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분노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의 일상은 반복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다시 아이를 돌보고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누이의 무례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야, 빨래 좀 개봐. 민주야, 장 좀 봐와. 민주야, 마루 좀 닦아. 민주는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민주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명자의 말은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주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민주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명자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서며 민주를 힐끗 봤습니다. 민주야,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좀 도와줘. 민주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받아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채소와 과일,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놔. 저녁은 갈비찜 해. 명자는 지시만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였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오랜 시간 끓여야 했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갈비를 손질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후 내내 민주는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이는 중간중간 깨어 울었고 민주는 서둘러 젖을 먹이고 다시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주는 갈비찜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은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갈비 한 점을 집어먹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 맛있네. 민주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야, 이거. 양념이 너무 달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다음엔? 지금 당장 먹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명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고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요리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입맛 까다로운 거 알잖아. 민주는 수저를 든 채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더 노력할게요.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끝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배불리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게 돼서. 다음 날 아침, 명자가 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주야, 오늘 오후에 친척들이 온대. 음식 준비 좀 해야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뭘 준비하면 될까요? 전이랑 나물이랑 여러 가지. 내가 리스트 적어줄게. 명자는 긴 리스트를 적어 민주에게 건넸습니다. 민주는 리스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좀 도와주시면. 뭐, 이것도 못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던데. 명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민주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파를 썰고 감자를 까고 고기를 양념하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이 집의 요리사인가? 아니면 가정부인가?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명자의 언니, 남동생 가족, 먼 친척까지.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친척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민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명자가 손주를 안고 친척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봐봐, 우리 손주 정말 잘생겼지? 친척들이 아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귀엽네. 복 받았어, 명자야. 명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자의 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어떤 애야? 명자가 민주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있는 애가 며느리야. 뭐, 그냥 평범해. 평범? 집안은 어때? 별거 없어. 그냥 서울 사는 집안이지. 명자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친척들은 민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아이를 낳아준 사람일 뿐. 그때 명자의 남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요즘 세상에 며느리 구하기 힘들다며. 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해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해주는 거야. 얘는 그냥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사람일 뿐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얘는 우리 집의 대리모 역할로 들어온 거야. 아들 낳았으니 그거면 된 거지.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대리모. 그 말이 또다시 민주를 짓눌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자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얘가 뭐라고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해. 그냥 애 낳아줬으면 됐어. 그거면 충분하다고.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급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민주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몸은 떨렸고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상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야, 괜찮아? 민주는 상훈을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 어머니가 나를 대리모라고 했어. 친척들 앞에서 상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실수로 한 말이야. 실수? 실수가 아니잖아. 어머니는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훈은 민주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쉬. 조용히 해. 밖에 다 들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지금 너무 모욕당했다고. 상훈은 한숨을 쉬며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야, 제발 참아줘. 오늘만 참아. 친척들 가고 나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당신은 매번 그렇게 말만 해.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민주는 상훈을 밀쳐냈습니다. 상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이 떠난 후 민주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몸은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민주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밤이 되어 민주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상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건 삶이 아니야.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겠다고.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켜본 전화기에는 친정에서 온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친정의 도움을 청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까? 민주는 오랜 고민 끝에 전화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기만 하던 민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는 민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민주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시댁 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명자의 말투, 신우의 태도, 그리고 남편의 반응까지. 민주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내가 약해 보여서일까? 아니면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걸까?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친정 배경을 숨긴 것이 화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신이 병원장의 딸이라고 밝혔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카드를 아직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밝힐 거야. 그때까지는 참고 지켜보자. 어느 날 오전, 민주는 아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민주 품에서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기에 민주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명자가 외출 준비를 하며 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주야, 나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 저녁 준비 알아서 해놔.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명자는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집 청소 좀 해. 먼지가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명자가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출근했고 수진도 회사에 갔습니다. 상우는 주말인데도 회사에 나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혼자 아이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안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민주는 명자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명자,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릴 적 사진들. 민주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자도 한때는 젊은 신부였겠지.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왔을까? 민주는 문득 명자도 과거의 며느리로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명자도 시어머니에게 비슷한 대우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 민주에게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날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이유는 아니잖아.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있는 재료로 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눕히고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민주는 택배를 받아 들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산후조리에 좋은 한약재와 보약, 그리고 아버지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야,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는 내가 걱정된다. 몸조리 잘하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민주는 택배 상자를 방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찌개와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명자는 식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고작 이것밖에 없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료가 많지 않아서요. 내일 장 보러 갈까요? 장은 무슨, 있는 걸로 잘 만들어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없는 것도 뚝딱 만들어내던데. 명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시아버지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간이 좀 싱거운데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언니, 요리학원 같은 데 다녀봐. 우리 엄마 입맛 맞추기 힘들잖아. 민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명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주야, 이리 와봐. 민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갔습니다. 네, 어머님.
명자는 민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친정이 어디라고 했지? 서울 강남이요. 강남. 어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자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숨길 게 있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동네예요. 평범? 강남에 평범한 동네가 어딨어? 집은 아파트야? 네. 그렇습니다.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전세겠지. 아니면 월세?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정은 강남 한복판에 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 뭐 별거 아니네. 너희 아버지가 사업한다며? 무슨 사업? 그냥 작은 사업이에요. 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봐. 민주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되어 민주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우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상훈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상훈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나는 이 집에서 너무 힘들어. 어머님은 날 계속 무시하시고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상우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야,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신경 써야 하고. 나는 어때? 나는 출산하고 몸도 회복 안 됐는데 집안일 다 하고 있잖아.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민주는 상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참으라고만 해?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좀 양보해줘야 해. 민주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내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데? 나도 사람이야. 목소리 좀 낮춰. 부모님 다 들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우는 당황하며 민주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민주야, 제발. 우리 가정 지키려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민주는 상훈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가정하는데 이게 가정이야? 나는 이 집에서 가족 취급도 못 받고 있어. 그건 이제 됐어.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할게. 민주는 아이를 안고 방구석으로 갔습니다. 상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보다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민주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식사 시간, 명자가 또다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국은 또 뭐야? 맛이 왜 이래? 민주는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민주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주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단호함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자는 민주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민주는 일어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상훈도, 수진도 모두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분노로 떨며 민주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민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여자로. 민주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민주가 시어머니에게 맞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민주를 보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고 말을 걸 때마다 가시 돋친 말투로 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회사와 집만 오가며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상우는 민주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느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민주야,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엄마한테 사과해. 상우는 방에서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안은 채 상훈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대답한 거 잘못이잖아. 나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상훈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체면이 있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민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나보고 양보하라고만 해. 당신 어머니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 좀 해줘. 이해? 나는 이해받은 적이 없는데.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강을 나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아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며칠이 흐르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명자는 민주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필요한 지시만 차갑게 던졌습니다. 수지는 민주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맞서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고분고분하게 지내지 그랬어. 민주는 수진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걷는 동안 민주는 잠시나마 평화를 느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었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는데 누군가 민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됐어요? 2달 됐어요. 아이고, 그럼 아직 산후조리 중이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민주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여성은 민주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사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시댁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민주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성은 일어서며 민주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젊은 엄마. 여성이 떠난 후 민주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했지만 민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 올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명자와 수진, 그리고 낯선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명자는 민주를 힐끗 보고는 낯선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가 우리 며느리예요. 낯선 여성은 민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젊긴 한데 뭐 별로예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또다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네. 버릇이 없어. 민주는 방문을 닫고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뭔가 해야 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명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도대체 뭘 넣은 거야?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소대로 만들었습니다. 평소대로? 맛이 이상한데.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간이 안 맞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요리학원 다녀야 할 것 같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명자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먹기 싫네. 너희들이나 먹어.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훈이 민주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민주는 상훈을 돌아봤습니다.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는데? 엄마가 화나셨잖아. 화난 건 나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계속 뭐라고 하시잖아. 상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민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온 부재 중 전화가 또 여러 통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민주야, 왜 이제야 전화했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그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주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빠. 무슨 일인데? 아빠한테 얘기해봐.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빠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걱정은 무슨. 넌 내 딸이야. 언제든 아빠한테 기대도 돼. 민주는 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빠, 나 조금만 더 버텨볼게. 혼자서 해결해보고 싶어.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아빠는 내 편이야.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빠 도움 없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앉으며 민주를 흘겨봤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만들었겠지.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명자는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안도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명자가 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주야, 이리 와봐. 민주는 거실로 갔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민주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친척 모임이 있어. 준비 좀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음식이랑 집 정리. 알아서 잘해. 명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명자의 형제자매들과 조카들까지. 거실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친척들은 민주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며느리야? 응. 좀 어려 보이지? 집안은 어떻대? 잘 모르겠어. 명자가 별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민주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그때 명자가 친척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솔직히 별로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친척들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얘는 그냥 우리 집에 애 낳으러 들어온 거야. 대리모지 뭐. 순간 민주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명자가 친척들 앞에서 민주를 대리모라고 부른 그 순간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친척들은 민주를 쳐다봤고 명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주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대리모가 아닙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주를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아이의 어머니이고 상훈의 아내입니다. 대리모가 아닙니다.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어른 앞에서 무슨 짓이야?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계속 모욕하시는 건 잘못입니다.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명자는 분노로 떨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미쳤어? 감히 시어머니한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겠습니다. 상훈이 황급히 다가와 민주를 붙잡았습니다. 민주야, 그만해. 방으로 들어가. 민주는 상훈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싫어.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와 함께요. 민주는 방으로 돌아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주야, 진정해. 이러면 안 돼. 나는 이제 진정했어.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라도. 민주는 상훈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야. 내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 민주는 가방을 챙기고 아이를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친척들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명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명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상훈이 뒤따라왔습니다. 민주야, 제발. 어디 갈 건데? 친정으로 갈 거야. 친정? 넌 친정이 평범하다고 했잖아.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꼭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민주는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민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시댁을 벗어나는 순간 민주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 택시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1시간쯤 달려 택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아파트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주 아가씨, 오셨습니까?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박 아저씨. 원장님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올라갈게요. 민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넓은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민주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주야, 무슨 일이야? 민주는 아버지 품에 안기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민주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잘 왔어. 민주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거실, 고급 가구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민주는 오랜만에 친정집에 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오며 민주를 봤습니다. 민주야, 어머나 손주도 데리고 왔네. 어머니는 아이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민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야? 우리 딸을 대리모 취급을 해? 아버지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주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엄마, 아빠, 저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제 힘으로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가 다 도와줄게.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은 아빠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는 민주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네, 아빠. 민주는 친정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 사이 상훈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민주야, 집으로 돌아와. 제발, 돌아갈 수 없어. 엄마한테 내가 말했어. 이제 민주한테 잘해주신대.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민주야,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생각해서 나온 거야. 내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 결정해. 나와 아이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부모님을 선택할 건지. 상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야, 그건 너무 가혹한 선택이야. 가혹?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는데. 알겠어.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친정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민주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주 선생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는 아버지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민주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야, 무슨 일이야? 아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 아직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저는 일하고 싶어요. 제 자리를 찾고 싶어요. 아버지는 민주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민주는 병원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의사들을 도왔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민주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누군가 민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이었습니다. 민주야. 민주는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상훈은 초췌한 얼굴로 민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상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는데.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한 거, 엄마한테 맞서지 못한 거, 다 내 잘못이야. 민주는 상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그걸 알았어? 응. 너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 엄마도, 아빠도, 수진도 다 너한테 의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상훈은 민주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손을 거뒀습니다. 민주야, 다시 시작하자.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로 나가서 산다고? 응. 부모님한테서 독립하는 거야. 우리 세 식구만. 민주는 상훈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부모님한테서 독립해야 한다는 걸. 민주는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 천천히 생각해.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상훈의 제안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따로 나가서 산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훈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부모님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으로 돌아갈까? 민주는 병원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동료들과 대화하며 민주는 점점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셨고 민주는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가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민주 선생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요? 민주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명자는 민주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야,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명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친정이구나.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병원 내부를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으며 최신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병원장 소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가 그 소개문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야?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장, 의학박사, 수많은 경력과 업적. 명자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너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니. 내가 이런 집안 딸이라면.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명자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떤 집안 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명자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시어머니세요. 아버지는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 딸을 대리모 취급하신 분이시군요. 명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제 딸이 직접 들은 말인데 오해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돌아가십시오. 명자는 민주를 돌아봤습니다. 민주야, 우리 좀 얘기하자.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제발, 민주야, 내가 잘못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명자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잖아.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다면 며느리에게는 더 잘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제 딸은 당신들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명자는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가는 명자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제가 처리할게요. 민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아빠. 저는 이제 강해졌어요. 아버지는 민주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강해졌구나. 며칠 후, 민주는 상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고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다며. 응, 왔더라. 엄마가 충격받으셨대. 내가 그런 집안 딸인 줄 몰랐다고.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잘해주시려나 봐? 아니야. 엄마는 지금 반성하고 계셔. 진심으로. 민주는 상훈을 돌아봤습니다. 진심. 내가 병원장 딸이어서 반성하는 거잖아.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계속 그렇게 대했을 거야. 상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거. 나는 그게 싫어서 숨긴 건데. 민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결정했어. 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결정? 우리 따로 살자. 당신 말대로. 상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민주야,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민주는 상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부모님과 완전히 독립해야 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둘째, 나와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 셋째, 부모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아야 해. 상훈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다 지킬게. 약속할 수 있어? 응, 약속할게.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민주는 상훈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상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좋아. 한 번 더 믿어볼게. 고마워. 민주야. 두 사람은 함께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는 떨어진 곳, 친정과도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습니다. 여기 어때? 좋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민주와 상우는 계약을 하고 짐을 옮겼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상훈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사날 새집 거실에 서서 민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야. 그날 저녁 새 식구는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상훈이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더 많이 할게. 아이는 유모차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며칠 후 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주야, 나야. 명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어머님. 민주야. 나 지금 병원 앞이야. 너 좀 볼 수 있을까?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민주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명자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초라하고 주눅든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명자는 민주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나도 시집살이 할 때 힘들었는데 너한테 똑같이 한 거야. 정말 미안해.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명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게요. 명자는 놀라 민주를 봤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 거예요. 어머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손주 돌잔치 때 쓰라고. 얼마 안 되지만. 민주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명자는 민주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행복하면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명자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로운 시작이야. 민주는 병원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상훈과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훈이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 만났다며? 응, 만났어. 어땠어? 괜찮았어. 어머님도 많이 반성하시는 것 같더라. 상훈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는 민주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그 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민주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보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새 아파트에서 상훈, 그리고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약속대로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왔고 아이를 돌보며 민주를 배려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있을 때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민주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훈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민주에게 보람을 주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환자들은 민주를 신뢰했습니다. 민주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환자들의 감사 인사는 민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일하는 시간 동안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민주에게 물었습니다. 민주야,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요즘 행복해요. 남편분이 잘해주시나 봐. 네. 많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은 민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관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주는 퇴근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상훈이 아이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누구게? 우리 아가 아빠가 누구냐고.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민주야, 오늘 일찍 왔네. 저녁은 내가 준비했어. 정말 고마워.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과 찌개, 반찬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상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 솜씨가 늘었네. 그치? 요즘 유튜브로 요리 배우고 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유모차에서 방긋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바랐던 삶이야.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식사 후, 민주는 아이를 목욕시켰습니다. 따뜻한 물에 아이를 담그자 아이는 팔다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가, 목욕 좋아? 엄마랑 놀까? 아이는 민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아이를 닦아주는데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해줄게. 괜찮아? 응. 나도 이제 잘하잖아. 상훈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고 옷을 입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를 재우고 민주와 상훈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상훈이 민주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고마워. 뭐가?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나를 믿어줘서. 민주는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정말 달라져줘서. 앞으로도 잘할게. 평생 너와 우리 아이를 지킬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상훈, 아이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었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상훈은 아이를 안고 강가를 걸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보, 이쪽 봐봐. 상훈은
민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도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점심시간. 세 식구는 김밥과 과일을 먹었습니다. 상훈이 준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다 쌌어? 응.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 어때? 맛있어. 정말 대단해. 상훈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상훈의 그런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걷는 동안 민주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모욕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상훈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문득 시댁 생각이 났습니다. 명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시아버지와 수지는 괜찮을까? 민주는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앞으로만 나아갈 거야. 며칠 후, 민주는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어머나, 정말 예뻐.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계속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이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야,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빠. 정말 좋아요. 상훈이가 자라나 보구나. 네,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마음이 편하단다. 점심을 먹으며 민주는 부모님께 최근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고, 가정도 평화롭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부모님은 민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민주야, 내가 이렇게 강해져서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다 내 힘이야.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민주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다가와 민주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친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어.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딸도 아닌 나 자신으로. 집에 도착하자 상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친정 잘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아이는 차에서 자고 있어. 상훈은 차로 가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왔습니다. 민주는 상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웃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좋지. 어디로? 제주도는 어때? 아이도 바다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좋아. 준비해보자.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민주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날들, 그리고 용기를 냈던 순간들. 나는 이겨냈어. 나 자신을 지켜냈어. 민주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민주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민주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아가야, 봐. 오늘도 좋은 날이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아이는 민주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너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거실에서 상훈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야, 아침 준비됐어. 지금 갈게. 민주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훈은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앉자.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민주는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세 식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주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오직 빛나는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내 아이와 함께, 내 가족과 함께. 그리고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는 이제 강해졌으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햇살 속에서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